네, 이제 화학 반응식 할게요. 화학 반응식은 반응식이죠. 그 방정식 같은 거예요. 수학으로 치면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로 나타나는 식인데 예시 하나만 들까? 이거는 너무 많이 했어서 메탄올 연소시키자. 메탄올 연소식 한번 갑시다. 메탄올 화학식이 뭐죠? 네, CH3OH 맞지? 근데 여기는 원래 제대로 된 원래 화학 반응식은 상태를 써줘야 돼요. 근데 잠깐 생략할까 하지 말까 하지 말자. 네, 진짜로 쓰면 얘는 액체 상온에서 리퀴드. 연소라는 건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기체가 필요하죠. O2 기체. 그러면 C랑 O랑 만나서 CO2 기체. 그 다음이 H랑 O랑 만나서 H2O. 무슨 상태에게? 액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되고 개수 맞춰보세요. 이 앞에 숫자 이걸 개수라 하죠. 기해수 맞춰보세요. CHO 순으로 맞추는 게 편할 듯? 뭔가 잘 안 될 수도, 분수 나올 수도 막 빼나? 쓱 되나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얘 C 한 개니까 여기도 한 개, H 네 개니까 뒤에 빼먹으면 안 돼요. 여기도 있어. H 네 개니까 여기 2 오고, 그러면 산소 개수가 두 개인데 여기 한 개 있으니까 3개여야 돼. 그럼 이거 그냥 일단 2분의 3 놓고 전체 곱하기 2 이렇게 하나요? 이 방법이 낫죠? 이렇게 해서 2, 3, 2, 4. 결론 개수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린 처음 중간 끝이란 걸 처중 끝이란 걸 할 건데 이거 중학교 때 조금 했었을 거예요. 처음 중간 끝을 할 겁니다. 처음 양, 중간 양, 끝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 예를 들어 얘가 쉽게 하자. 3몰 있었대요. 얘도 3몰 있었대요. 얘네는 반응물이라죠. 이 화살표 왼쪽에 있는 애들 반응물. 얘네 3몰씩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2대 3 막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3, 2, 4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이 개수의 의미는? 분자수? 정확히 말하면 반응하는 분자수예요. 반응하는 몰수? 반응하는 분자수예요. 즉 처음 양이 이 개수랑 아무 상관없어요. 얘는 100 놔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 개수는 어디에만 영향을 미치냐면 이 중간 단계에서만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중간 단계만.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나중에 갑자기 다 잘 구해놓고 왠지 이 개수 곱하기 2 해줘야 되고 막 이상한 짓을 해. 안 돼.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 얘네가 빠질 때 반응물은 점점 사라지고 생성물은 점점 플러스 되는 거 맞죠? 근데 이제 화학원에서는 반응을 언제 끝내냐면 둘 중 하나가 0이 될 때까지 반응을 계속합니다. 그럼 누가 0이 될까? 중간 단계는 이 비율 맞춰서 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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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몰, 3몰, 2몰, 4몰 이렇게 이 비율을 지켜가면서 반응을 합니다. 얘가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죠. 얘는 1몰 남겠네. 얘는 2몰 생기고 얘는 4몰이 생겨요. 얘네들은 처음에 없다고 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일단 반응이 끝난 거거든요. 이게 반응이 완결. 근데 반응이 사실 더 일어날 수 있었죠. 얘는 더 남아있으니까. 근데 왜 반응이 더 안 됐어요? 그리고 얘가 모자라서. 이렇게 얘가 모자라서 반응이 더 안 됐어. 이러면 얘를 뭐라 부르냐면 한계 반응물이라 불러요. 한계 반응물이라고 부릅니다. 잠시만요. 됐죠? 그래서 이런 걸 할 건데,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아니고 여기서 또 성립하는 게 있어요. 이거 중2 때 배워. 질량 모든 법칙. 배운 적 있죠? 질량 보존 법칙. 반응 전 질량 합과 반응 후 질량 합은 같다. 하나 더 있어요. 이 중간 단계에서 없어지는 질량 합과 생기는 질량 합이 같다로 써도 돼요. 이거 없어진 질량 합, 생긴 질량 합이 같다로 써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질량 보존 법칙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해봤고 이걸 이제 오늘 많이 연습할 거예요. 그럼 살짝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얘네가 3몰3몰에서 반응해서 만들어진 생성물 중에 CO2의 질량은? 이렇게 물어보죠. 몇 그램일까요? 92g? 일단 44예요. CO2 분자량 88g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한 게 여기 그냥 녹아서 나와버려요. 그냥 이렇게 CO2 분자량이 44니까 1몰이 44g이라는 거니까 2몰이면 88g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그램 남았을까? 얘 분자량은 12, 16, H 4개 합쳐서 32. 32g? 두 개 있는데? 아니야? 아니죠. 이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처음과 끝은 이 개수랑 전혀 상관없어요. 얘는 그냥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32g. 그럼 얘도 해버리자. 그냥 질량 보존 성립하는지 한번 보자. H2O 3월 72. 왜냐면 H2O 분자량이 18이니까 1몰이 18g이라는 뜻이고요. 4몰이면 72g. 그럼 요거 3몰만 구해보면 되네.
얘 3배 아닐까? 얘 1몰이 32g이면 3몰이면 96g. O2 3몰만 하면 되겠다 이제. 아니다. 맞는데 96? 32 곱하기 3몰. 질량 모종 성립하나? 192 160, 192 됐네. 증명 됐죠? 질량 모종 성립하네요. 됐죠? 이런 거 이제 자유롭게 막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일단 뭐 이렇게 했고, 상태 잠깐 볼게요. 고체는 솔리드 S, 액체 리퀴드 L, 기체 가스 G, 수용액 이거 잘 몰라요 AQ. 주로 이온들이 이 AQ 상태로 있어요. 주로 이온들이 물에 들어가면 AQ 상태로 있습니다. 물에 녹아서 이온 결합이나 이온한 애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끔 막 문자로 나와서 개수 맞추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럴 때는 방정식 여러 개 세워서 하면 돼요. C 개수, H 개수, O 개수 세워서 갖다 세워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좀 어려울 때 쓰는 방법이에요. 예. 자, 그럼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반응물, 생성물 종류 알 수 있죠. 그리고 반응물, 생성물 개수비로부터 물질의 몰 알 수 있고 양, 분자수 알 수 있고, 기체의 경우는 부피도 알 수 있어요. 질량도 알 수 있고, 알 수 있다. 아까도 구했잖아요. 질량도 구하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 좀 해볼게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 뭐랑 일치하는지. 이건 다 중간 단계에서 성립하는 겁니다. 중간 단계라는 건 처음, 중간, 끝 할 때 중간 단계에서만 성립해요. 개수비는 몰비로 쓸 수 있고요. 언제나 몰비라는 건 분자수비도 되고, 다 기체면 부피비도 돼요. 이거는 그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몰수 안에 똑같은 리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성립 안 하는 거, 질량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질량비는 따로 어떤 비율이 있지 얘네랑 같진 않아요. 예시? 헷갈리면 예시? 아까 가볼까? 잘 봐. 얘네가 지금 2대4로 반응을 했어요. 그쵸? 그럼 이거 질량비가 2대4예요?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질량비는 따로 있다고. 얘네 반응하는 질량비가 따로 있는데 그게 얘랑 같진 않아요. 그렇죠? 질량비는 항상 따로입니다. 됐고, 그렇다. 좋았다. 그러면 결국 뭘로 뭘 하겠다. 연습을 해야겠죠. 그거 할 때 질량 보존 법칙 좀 조심하시고요. 갑시다. 이거 예제 이건데 예시 문제니까. 네, 같이 해볼게요. 14g의 질소가 래요. 그리고 얘랑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질량을 구하래요. 자, 여기에 그냥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사실 몰이 들어가면 제일 좋고요. 다 기체의 경우는 부피가 들어가면 제일 좋고요. 그냥 몰이랑 부피가 제일 좋은 거고, 질량이 들어가면 좀 곤란해져요. 왜요? 질량은 이 개수비를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 이거를 몰로 바꿔서 여기다 넣을 거야. 얘를 몰로 바꿔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럼 몰을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구하겠습니다. 얘 화학식량 N2가 몇이지? 그렇죠. 28이죠. 28분의 얘 질량 14.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0.5몰 딱 들어간 겁니다. 자, 그다음 충분한 양의 수소.
충분한 양의 수소라는 거는 수소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한대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응을 진행시켜. 중간 단계에서 빼야죠. 얘네는 빠지고 얘네는 더해지고. 근데 어떤 비율로? 1대 3대 2로. 그러면 이 무한대를 다 뺄 수가 없으니까 여길 빼야겠죠? 얘가 0이 돼야겠죠? 그러면 0.5 1.5 1. 그럼 어차피 무한대에서 1.5 빼봤자 무한대거든요.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암모니아가 몇 몰 만들어졌다? 1몰 만들어졌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얘의 질량. 그럼 또 질량을 바꿔야죠. 몇 그램? 17g. 왜? 분자량이 17이니까.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이니까. 이런 식으로 몰로 바꿔서 구하고 다시 그램으로 바꾸는 이런 형태죠. 그렇죠? 네.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10리터의 프로페인 기체래요.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CO2의 부피를 물어봤습니다. CO2 부피네? 이럴 때가 제일 좋아요. 얘도 기체죠? CO2도 기체죠? 부피 줬죠? 부피 물어보죠. 그럼 그냥 부피로 진행하면 돼요. 이 사실은 풀이는 되게 간편하거든요. 원래 1대 3이니까 뭐 10대 30이겠지. 33은 끝나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 포맷을. 자, 처음에 얘는 부피가 10리터 있었습니다. 근데 연소라고 하면 산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말래. 완전 연소면. 그러면 누가 0이 돼야 된다? 그렇죠. 얘가 0이 돼야겠죠. 이렇게. 그때 산소는 50리터 빠지고 얘는 더해져야 되죠. 30리터. 정확히 하면 사실은 여긴 못 구해요. 얘는 액체라서. 근데 일단 여기 구하라 안 했으니까 무시할게. 그냥 얘는 무시하고 얘가 30리터 나오고 결과는 30리터입니다. 리터요. 10리터 부피를 줬으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부피는 기체의 경우는 부피를 그냥 몰이라 생각해도 돼요. 똑같아요. 비례하니까. 기체는 몰 대신 부피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근데 물만 여기서 물은 액체라서 채워가지고 이거 부피를 40리터 하면 사실 이건 좀 틀린 표현이라서. 다만 얘는 지금 문제에서 안 물어봤으니까 그냥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마지막이 있는데 왜 이거다. 합니다. 자, 지금 상태부터 확인합시다. 에탄올은 액체예요, 리퀴드. 그리고 얘는 또 기체고 얘만 얘도 리퀴드네. 그러면 이거를 태워서 CO2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일단 기체가 아닙니다. 부피도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 모두와 통할 수 있는 몰을 구해야 돼요. 몰. 처음 중간 끝 쓰고
얘 그러면 몰로 바꿔서 넣어야겠네. 에탄올을 11.5g을 몰로 바꿔서 넣어야 돼. 그럼 몰 어떻게 구해? 화학식량분해 질량. 얘 화학식량 몇이죠? 좋네. 46. 그럼 46분의 11.5 하면 딱 4분의 1몰 되게 생겼는데? 그래서 얘가 4분의 1몰인 0.25몰로 처음 들어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몰을 잘해야겠죠? 이거 구하는 거를 저번에 해서. 그러면 완전 연소니까 산소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 같고, 이때 반응물은 빠지고 생성물은 더해진다. 어떤 비율로? 1대 3대 2대 3의 비율로. 그러면 산소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0이 돼야 돼요. 반응이 끝나려면. 그러면 0.25 1대 3대 2대 3. 그럼 얘는 그냥 무한되고 0.5몰 0.75몰이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뭘 구하래요? 이산화탄소 기체 부피를 구하라네.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은 몇 리터의 부피를 가진다? 22.4리터 외워줘야 돼요. 얘는 0.5몰이니까 네, 정답은 11.2리터입니다. 대부분 뭘로 바꿔서 뭘 구하고 다시 뭘 되돌리는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환이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재밌죠? 자, 이거 43쪽 하면 되는데 이 43쪽이 수행으로 무조건 하는 실험이에요. 이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행으로 해요. 수행평가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문제로도 되게 많이 나와서 이 실험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시작할까요? 네. 자, 일단 뭐 할 거냐면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을 반응시킨대. 헉. 둘이 반응하면 어떻게 돼? 이거 산의 특징. 달꺼비. 그쵸?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그 실험이에요. 자, 그럼 CaCO3 가루가 처음에 1, 2, 3g을 각각 측정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3풀이 3개예요. 각각 다른 삼각 플라스가 있고 거기에 얘를 30ml씩 넣었죠. 똑같이 넣어주고 통제 변인이죠. 똑같이 넣어주고 질량 측정한 다음에 각각 얘 넣어주고 얘 넣어주고 얘 넣어줘서 실험하는 거죠. 처음에는 얘 30ml, 얘 1g 실험 끝. 두 번째는 얘 2g 30ml 실험. 세 번째는 얘랑 실험 해서 이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 반응식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해볼게요. CaCO3 가루죠. 상태는 고체겠네. 얘랑 묽은 염산이랑 반응한데 그러면 HCl AQ입니다. 묽은이란 건 물에 녹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딱 봐도 뭐 만들겠어요? CO2 나오겠고 이산탄소 기체 나오죠. 플러스 H2O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여기 CO2면 O 하나 남잖아. 이 H랑 처리해야 돼. 이렇게 되고 물을 하나 생성합니다. 그럼 뭐 남았어요 이제?
CA랑 CL 두 개 남았네. CaCl2. 얘는 AQ. 물에 녹아 있는 상태 아직. 요걸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는 기체라서 날아가겠죠. 이건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요. 기체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자, 그러면 이 실험의 개요는 뭐냐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그램을 재자 이거예요. 어떻게 재요? 질량 보존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이 HCl 30ml까지 합쳐서 삼각 플라스크 더하기 30ml까지 합쳐서 W1이라 칠게. 그리고 거기다 1g 넣었어. 그러면 실험 끝나고 얘네 질량이 W2가 됐다 칠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W1 더하기 1g은 실험 끝나고 W2 더하기 날아간 CO2. 더 가벼워지겠죠. 이제 더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거 옮겨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한 다음 뭐 하냐면 얘랑 얘랑 1대1인지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얘 화학식량이 몇이냐면 100이에요. 딱. 이거 문제 줘요. 화학식량 100이다. 어디 줄까? 여기죠. 탄산칼슘 100. 화학식량 줬다. 그러면 처음에 얘 1g 넣었을 때 얘는 몇 몰이 들어갈게? 그쵸? 100분의 1몰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HCl은 조금 뭐 이거 문제 따라 다른데 아마 대부분 좀 넉넉하게 줘요. 몇 몰인지 구할 수가 없어. 얘는 문제 줘야 돼. 혹은 알아내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0이 될 때까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 탄산칼슘이. 그러면 얘 100분의 1로 빠지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얼만큼 생기게 해요? 100분의 1몰. 똑같이 생겨요. 왜? 1대 1이니까요. 그러면 이 100분의 1몰을 질량으로 바꾸면? 아니다, 바꾸지 말자. 자, 이 몰은 아까 구한 질량 있죠? 이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눈 값 아닐까? 이 둘이 같아야 돼요. 결과가. 그래서 진짜로 이게 1대1로 나오는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얘네 개수비가 몰수비로 나오는지 실험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봤더니 결과적으로 잘 봐요. 아니 다 적었니? 얘 1g으로 실험했더니 이산화탄소가 0.4g 나왔대. 그럼 이게 원래는 그럼 얘는 100분의 1몰이죠.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는 44분의 0.4 해서 비슷하게 나온다. 2g 넣으면 2배, 3g 넣으면 3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몰수가 같구나, 거의 비슷하구나, 이걸 알아내는 실험입니다. 근데 이거 하면 제대로 나올까요? 오차 있어요. 무조건 오차 있어요. 그쵸? 있어야죠. 오차는. 왜 있을까? 오차 원인. 이것도 막 쓰러갈 거야 아마. 오차 원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물이 여기서는 정확하게 액체로 나온다 돼 있잖아요. L로 돼 있는데 일부는 기체로 나와요.
같이 날아가요. 조금씩. 열에 의해서 물이 조금 증발해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날아간 CO2 질량이 더 크게 측정되죠. 우리도 같이 날아갔으니까. 그러면 그럼 오차가 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잘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얘도 비슷해요. 비슷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고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